60이라는 숫자 앞에 서면 누구나 잠시 멈춰 서게 됩니다. 인생의 절반은 지나온 것 같고 남은 절반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문득 생각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부터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 일터를 위해 달려왔던 시간을 지나 이제는 나 자신을 돌보고 삶의 무게를 덜고 내면은 더 든든하게 다져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60대는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70대와 80대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음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꾼다면 앞으로의 날들은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부터는 반드시 버려야 할 7가지 태도에 대해 진솔하게 나눠보려 합니다. 이 7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신다면 남은 인생이 훨씬 더 가볍고 건강하고 무엇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삶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쩌면 내 삶의 어딘가와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인생을 빛내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 60부터 반드시 버려야 할 7가지 태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언젠가 해야지. 다음에 시간 여유 생기면 그때 하지 뭐. 그렇게 미뤄두었던 말들이 어느 날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기회였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삶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미루는 습관이 가장 치명적인 후회로 남게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해야 합니다. 건강도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지금이 가장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중한 순간을 자꾸만 내일로, 다음 달로, 내년으로 미룹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막상 하려니 귀찮기도 하고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고 느끼니까요. 하지만 그 미움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은희 씨는 62세에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30주년이 지나면서부터 늘 얘기했죠. 우리 제주도 한 바퀴는 꼭 돌아보자. 숙소도 알아보고 드라이브 코스도 계획해뒀지만 남편은 퇴직 후에도 이래저래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미뤘고 은희 씨도 그래 나중에 시간 많아지면 제대로 즐기자 하며 한 해 두 해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은 새벽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졌고 의식도 돌아오지 못한 채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홀로 집으로 돌아온 날 은희 씨는 남편의 책상 서랍에서 그때 기록해 두었던 여행지 목록과 제주 바다 사진이 붙은 엽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걸 꺼내어 한참을 들여다보며 끝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갈 걸. 그때만 안 미뤘어도. 지금의 미움은 나중에 불가능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은 예고 없이 아프고 사람은 기다려주지 않으며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떠나고 지금 시작하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표현해야 합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의 첫걸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는 성적을, 결혼 후에는 집과 자녀를, 나이가 들면 자식의 성공이나 건강, 손주의 유무까지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늘 한숨과 불만이 남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 정도밖에 안 되었을까?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일까? 불평은 마음을 메마르게 하고 감사는 삶을 살찌우는 법인데도 우리는 쉽게 비교하고 쉽게 속상해집니다. 김종태 어르신은 올해 68세입니다. 은퇴한 지 3년이 되었고 지금은 아내와 조용히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마당 청소를 하고 오후엔 동네 복지관에서 장기를 두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부쩍 입에서 불만이 늘었습니다. 나는 자식 복도 없고 여행 한번 제대로 못 다녀봤어. 내 친구 최 사장은 요즘 일본이며 미국까지 놀러 다니더라니까. 같은 나이인데도 저 사람은 몸도 건강하고 손주도 둘씩이나 있어. 김종태 어르신은 점점 말수가 줄고 취미도 흥미를 잃고 사람들과의 모임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질투였지만 비교가 쌓이니 삶 자체가 재미없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박 여사님이 조용히 건넨 말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종태 씨, 우리는 다 가진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해요. 우린 그래도 혼자 걷고 삼시세끼 잘 먹고 햇살 좋은 날 마당 쓸 수 있는 팔과 다리가 아직 짱짱하잖아요. 그 말에 김종태 어르신은 문득 자신이 놓치고 있던 걸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상을 나는 아무렇지 않게 매일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비교는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불평은 오늘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반면 감사는 지금 가진 것에 빛을 더해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라보며 내 인생이 초라해진다고 느껴질 때 그건 내 시선을 바꿔야 할 신호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나아졌는지 돌아보는 것이 진짜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평생 자식을 걱정합니다. 아이가 어릴 땐 넘어질까 아프진 않을까 마음을 썼고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직장은 어떤지, 결혼은 할 건지, 생활은 안정적인지 늘 가슴 한켠에 묻어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걱정이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는 태도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나는 괜찮으니 너 잘 되기만 해라. 내가 못 누린 건 너라도 다 누려야 한다. 내가 너한테 남겨줄 게 있어야 할 텐데. 그렇게 부모는 자신의 행복을 자식에게 맡기고 삶의 의미마저도 자식의 안부에 의존하게 됩니다. 72세인 박정자 여사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딸은 서울에 나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죠. 박정자 여사는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나오는 편이라 생활에 큰 불편은 없지만 항상 마음속엔 외로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외로움을 달래는 유일한 통로는 딸에게 연락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고 딸이 피곤하다고 하면 넌 늘 바쁘다고 하니 하며 서운함을 내비쳤습니다. 심지어 집을 정리해서 딸에게 증여해주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딸과 크게 다툰 일이 생겼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내 삶이 있어. 엄마가 너무 내게 기대면 나는 벗어날 곳이 없어요. 그 말에 박정자 여사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믿었지만 알고 보니 딸이 내 인생의 유일한 중심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정자 여사는 작은 변화들을 시작했습니다. 근처 노인복지관에서 그림을 배우고 오랜 친구들과의 점심 모임에도 조금씩 나가보기로 했죠. 딸과 통화 횟수는 줄었지만 예전보다 더 자주 웃고 서로의 이야기를 깊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식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기대를 거는 순간 나는 나를 잃게 됩니다. 자식과는 나란히 걷는 존재이지 기댈 기둥이나 책임져야 할 존재는 아닙니다. 자식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잘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온 습관은 은퇴 후에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버릇처럼 정기 코드를 뽑고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가격표부터 살피고 혹시 하는 마음의 통장은 잘 안 들여다보면서도 지출은 늘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물론 절약은 미덕이고 준비된 노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절약이 이제는 누려도 될 시간을 또 다시 미루게 만든다면 그건 인생 전체를 가난하게 만드는 또 다른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동식 어르신은 70세입니다.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했고 퇴직 후엔 안정적인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저축도 해두었고 큰 병 없이 건강도 괜찮은 편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그의 생활은 젊은 시절과 다를 바 없이 철저한 절약이었습니다. 식사는 늘 혼자 값싼 것으로 간단히 때웠고 구두 밑창이 닳아 걸을 때마다 불편했지만 새로 사는 건 돈이 아까워 꾹 참았습니다. 친구들이 여행을 가자고 해도 돈 아깝다며 손사래를 쳤고 외식 한 번 커피 한 잔에도 망설이곤 했습니다. 그런 그가 작년 넘어져 골절로 몇 주간 입원하게 되면서 일상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병실에서 누워 창밖을 바라보던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모은 돈을 정작 내가 마음 편히 한 번도 써보지 못했구나. 퇴원 후 그는 처음으로 오래 꿈꿨던 혼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좋은 숙소에서 하룻밤을 묵고 식당에선 평소라면 절대 시키지 않았을 비싼 메뉴를 주문했죠. 그리고 그 순간 이동식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돈은 통장에 있을 땐 숫자에 불과하지만 나를 위해 쓰는 순간 내 삶이 조금씩 존중받는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을요. 돈은 나를 위해 제대로 쓸 때 비로소 가치가 생깁니다. 계속해서 아끼기만 하다 보면 정작 쓰고 싶을 땐 건강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돈은 나 아닌 누군가의 다툼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60대 이후부터는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돈은 아껴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제대로 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지금의 삶을 더 편안하게, 더 건강하게, 무엇보다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투자여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의미 있는 소비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서 신호가 옵니다. 혈압이 조금 더 오르고 관절이 쑤시고 소화가 덜 되는 날도 많아지죠. 이런 변화는 당연한 노화의 일부지만 어떤 분들은 그 변화를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온 삶의 중심을 건강 걱정에만 두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건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병을 막기 위해 매일 걱정만 하며 산다면 그건 건강을 챙기는 게 아니라 불안 속에 자신을 가두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최상규 어르신은 72세입니다. 얼마 전 받은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와서 그날 이후 식단을 극도로 제한하고 혈압은 하루에도 서너 번씩 재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온종일 질병 정보를 찾아보며 유튜브에서 본 건강 영상에 나온 식품이나 영양제도 의심 없이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라지즙, 양배추와 혈액을 맑게 한다는 보조제까지. 주방 한쪽은 어느새 확신 없는 건강식품으로 가득 찼고 그걸 먹을 땐 안 먹는 것보다 낫겠지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병원을 찾았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대부분 건강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외출도 줄었고 사람 만나는 일도 피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거울을 보던 최상규 어르신은 자신의 얼굴이 눈에 띄게 초췌해졌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늘 밝던 딸도 최근엔 통화할 때마다 피곤해 보였고 집안 분위기도 어딘가 무거워졌습니다. 그제야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다고 합니다. 내가 건강을 지키려 한 건데 오히려 그 걱정에 내 삶이 더 무너지고 있었구나. 건강을 지키는 건 필요하지만 몸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 지나치게 휘둘리기보단 내 삶 전체를 조망하며 여유를 찾는 게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노년의 몸은 완벽해지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병을 없애려는 싸움보다 병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약이 꼭 필요할 땐 복용하되 의사의 말 한마디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건강검진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생활에 불편 없이 하루를 잘 보내고 있는가입니다. 걱정에 갇히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산책, 가벼운 대화, 햇살 좋은 날에 외출 한 번이 오히려 건강을 지켜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을 돌보되 마음까지 병들게 하지는 마세요. 건강한 삶은 수치가 아닌 내가 오늘 얼마나 잘 살아냈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어릴 땐 잘 울고 잘 웃었던 사람도 어느 순간부터 감정을 표현하지 않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스럽고 더 참게 되죠. 괜히 걱정 끼칠까봐 이 나이에 감정 내비치는 게 창피해서 그렇게 감정을 속에만 담고 살아가다 보면 서로 마음을 나눌 기회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정희 여사는 올해 70입니다. 딸과 자주 연락은 했지만 대화는 짧고 무미건조했습니다. 밥 먹었어? 응, 먹었어. 별일 없어? 없어. 속마음은 늘 그리웠지만 딸이 바쁘다 생각해 웬만한 말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식사 후 함께 뒷정리를 하면서 조용히 이정희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어릴 땐 왜 그렇게 엄하게 키웠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정희 여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땐 나도 참 여유가 없었어. 말로 표현하는 게 서툴렀고. 사실 너 키우면서 고맙고 미안한 게 참 많았는데 그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지. 딸은 한참 말이 없더니 엄마가 그런 얘기해 준 거 처음 들어봐.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딸이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덧붙였죠. 앞으론 솔직하게 얘기해줘. 난 엄마 얘기 더 많이 듣고 싶어. 그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정희 여사는 전보다 먼저 말을 걸었고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 이건 좀 속상했어. 하고 하루의 감정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럴수록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정희 여사는 말합니다. 말한다고 다 달라지진 않지만 안 하면 서로 마음만 엇갈리더라. 이젠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표현하려고 해. 감정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일수록 더 말을 아끼게 되지만 사실 가깝고 소중한 사이일수록 더 많이, 더 자주 표현해야 합니다. 지금 마음속에 담긴 말이 있다면 늦기 전에 오늘이라도 꺼내보세요.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가 내 마음도 우리의 관계도 따뜻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건 감정뿐만이 아닙니다. 어려움조차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한테 폐 끼치면 안 되지. 이 정도는 참고 넘겨야지.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어떤 어려움도 조용히 혼자 넘기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곧 미덕이고 어른스러운 삶의 태도라고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엔 그 미덕이 때로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필요한 도움을 멀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성자 여사는 74세입니다. 무릎이 아파 걷는 게 점점 불편해졌지만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하며 병원 가는 걸 미뤘습니다.
복지센터에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안내받았을 때도 남한테 신세 지는 것 같아서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들은 걱정됐지만 성자 여사는 늘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말만 했죠. 그러다 어느 날 집 안에서 넘어졌고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 없어 한참을 바닥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 일을 겪은 후 성자 여사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솔직해졌습니다. 나는 늘 혼자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었구나. 그 후로는 방문 재활 서비스도 받고 주 2회 복지관 차량을 이용해 외출도 하게 됐습니다. 스스로 말합니다. 민폐가 아니라 권리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놓쳤던 게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지금은 참는 것보다 말하는 용기가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돌보는데 필요한 지혜이자 남은 인생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그 말 대신 이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이 한마디를 해보는 연습이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가볍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빌리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내 삶을 나답게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용기이자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60세부터는 가차없이 버려야 할 7가지 태도 어떻게 들으셨나요? 살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밴 습관들, 좋은 줄만 알았던 생각들이 어쩌면 이제는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남은 인생을 더 나답게, 더 편안하게 바꿀 수 있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참는 것보다 나누는 용기를, 모으는 것보다 누리는 지혜를, 그리고 혼자 견디는 것보다 함께 살아가는 따뜻함을 마음에 품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에 작은 방향표 하나가 되어 드릴 수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 공감되는 이야기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클릭 한 번이지만 저에게 더 좋은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큰 응원이 됩니다. 그럼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